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 주신 룸투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달 동안 무려 저희 집 전체를 다 뜯어 고치는 인테리어 공사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디다 돈을 가장 많이 들였을까요? 당연히 제 방이겠죠. 그래서 제 방은 여러 가지로 소개할 것들도 많고 할 이야기들도 너무 많아서 일단 1편으로는 룸투어 영상을 찍고 2편에서는 제 방을 제외한 현관, 거실, 주방, 마당, 테라스, 다락방 이런 공간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제 방부터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 방은 크게 세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공간, 바로 침실과 제가 주로 일하는 그런 메인 섹션이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파우더룸이랑 욕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또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주 작은 드레스룸 공간이 나오거든요. 이 순서대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벽지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죠? 원래 제 취향이 이렇습니다. 내 취향을 다 담아내자. 좀 비싼 수입 벽지를 사다가 다 깔아버렸습니다. 이게 시공비도 2배인가 3배인가 비싸요. 왜냐면 이 패턴이 어그러지지 않게 딱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공 기간과 시공비도 다 비쌌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만족한다. 그리고 이제 제 방의 하이라이트죠. 이런 몰딩도 보면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2개가 딱 들어가서 총 3개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패턴이 화려하고 색도 굉장히 대담한 블루를 썼잖아요. 이런 몰딩을 두껍게 넣어서 얘를 약간 죽였어요. 그래서 너무 방이 투머치하지 않게 조금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이 몰딩 덕분이었다. 천장에도 얇은 몰딩 하나 둘러서 천장 벽지 살짝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화려한 패턴 벽지를 양 사이드에서 살짝 죽여주니까 조금 더 대칭미, 균형미, 조금 더 심플한 또 패턴이 좀 규칙적으로 배열이 돼 있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 만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슬라이딩 도어가 총 2개가 있는데 이런 유리도 보통은 8, 90년대 우리 가정집에서 볼만한 그런 아쿠아유리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쓰면 굉장히 촌스럽고 올드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라이딩 도어까지도 다 이런 음각을 처리해서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갔다. 그리고 콘센트도 일부러 얘가 한국에 6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걸 정말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방이 너무 예쁘다 보니까 그냥 일반 콘센트가 들어가게 되면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융 콘센트를 한국 여기다 딱 넣어서 공기청소기 사용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공기청소기 같은 경우에도 좀 예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싶어서 LG 오브제 라인으로 구매를 했어요. 저녁에 주로 자주 쓰는 이런 기초 제품들 같은 거 넣고 있는 사이드 테이블로 쓰고 있고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융 콘센트랑 해서 융 스위치가 들어가는 게 원래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르그랑 악셀 스위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유럽이나 호주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있을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작고 아기자기한 이런 스위치가 왠지 더 제 방에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전신거울을 프렌치 느낌과 어우러질 수 있게 아치형 전신거울을 조금 큰 사이즈로 구매를 했고 뒤쪽에는 인바디 체중계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아침마다 눈바디도 체크하고 인바디도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거울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퀸 사이즈를 구매를 했어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밤마다 스트레칭을 맨날 하거든요. 근데 슈퍼 싱글일 때는 막 다리를 찢고 이러면 다리가 막 침대 밖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너무 불편했는데 여기는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별 스트레칭을 다 해도 침대 사이즈가 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큰 사이즈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높아진 상태고 침대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진짜 끝내주게 좋습니다. 침대랑 사이드 테이블이랑 콘센트 가격이 별도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하고 또 설치, 운임비까지 다 합쳐서 130만 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테이블 양쪽에 뭘 뒀냐?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에서 나이트 루틴 보여드렸잖아요. 관리하는 네일이랑 뭐 바디 로션 이것들을 가지고 저녁마다 관리를 하기 위해 항상 이쪽에 두고 있고요. 저쪽 사이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마샬 애톤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녁마다 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청소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방 청소를 매일 저녁마다 하는 용도로 저 스피커를 두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그 위에 찜질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항상 복부에 찜질팩을 달고 살아요. 왜냐면 이 배만 따뜻해져도 뱃살이 진짜 확실히 덜 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실 공간 소개를 마치고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선반장이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기에 북선반이랑 또 책상 서랍이 있었거든요. 뷰티 유튜버가 나름 됐잖아요. 저는 이렇게나 많은 협찬과 테스터 요청과 시딩을 받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제품들이 원래는 파우더룸이 있었어요. 그러니 파우더룸이 얼마나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어요. 0001이라는 브랜드에서 캐비넷 시리즈 1600이었나? 네, 그 사이즈를 구매를 해서 맨 위층에는 기초 제품들을 쫙 정리를 해서 제가 쓰는 제품들이랑 좀 섞어서 테스트도 열심히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칸은 피부 영양제라든지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 뭐 식이섬유 보충제 이런 보조 제품들을 넣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나 새로 읽고 싶은 책들 위주로 이제 보관해서 다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맨 위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공간이 부족해서 마스크팩 같은 거 위주로 보관하고, 여러분들은 보통 밥 드시고 그냥 바로 침대나 소파에 누워 계시나요? 꼭 밥 먹고 나서 몸을 한 30-40분 정도 움직여 주시면 혈당 요즘 대세잖아요. 혈당 이만큼 올라갈 것을 이렇게 줄여주거든요. 제가 혈당 스파이크 방지 및 체지방 관리를 위해서 항상 저는 저녁 식사 후에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밀 때 정전기 청소포를 끼워서 방바닥을 다 이제 먼지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2차로 물걸레포를 또 끼워서 방바닥을 다 이제 걸레질을 해줘요. 그리고 3차로 요거는 이제 가끔 하는 건데, 수전이나 전신 거울이나 화장실 거울이나 이제 샤워기 같은 거에 물때를 제거하는 용도로 유리 세정 티슈 스카트 거 또 쓰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맨날 하는 건데, 돌돌이로 매일 이제 침대에 있는 베개나 뭐 이불 이런 것들 있죠. 먼지들을 다 열심히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제가 꼭 하는 루틴이고, 체지방 관리를 위해서 하는 루틴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한 40분? 해서 50분 정도 걸려요. 이런 마스크팩이나 겔 마스크 같은 것들을 하면서 피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거 보여주시겠어요? 5단 거치대인데 얘가 진짜 요물인 게, 이제 맥북이라든지 태블릿 PC, 지갑, 에어컨, 리모컨, 스마트 모니터라고 해서 TV랑 모니터 겸용으로 쓰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리모컨 이렇게 보관을 해요. 얘가 왜 좋냐면 이 리모컨에 발이 달렸는지 얘가 진짜 이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막 바닥에 굴러다닐 때도 있어서 진짜 모니터만 키려고 하면 이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갑도 마찬가지로 갖고 다니는 백이 좀 다양하잖아요. 그 어떤 가방이 들어있는지 보이지가 않아서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5단 거치대를 사면서 나와 약속을 한 거죠. 이런 물건들은 내가 기필코 항상 이 위치에 두겠다 한 이유로 이 물건들을 찾아서 헤매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울 지도입니다. 왜냐면 제가 지리에 굉장히 약해요. 가끔 부동산 공부를 할 때 서울 쪽 지리를 너무 모르겠어서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도를 여기다 붙여놨고요. 이번에는 제가 일하는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데스크 테리어에도 완전 빠져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올 화이트입니다. 감기야 집착으로 모두 화이트로 꾸미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도 화이트, 키보드도 화이트, 마우스도 화이트, 이런 패드도 화이트, 본체도 화이트, 심지어 멀티탭 같은 것들도 일부러 다 화이트로 꾸몄고, 그리고 연필꽂이도 심지어 화이트로 해서 이 본체를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한번 켜볼까요? 빛이 화이트가 나오고요. 이런 쿨링팬 같은 것들도 다 화이트가 나올 수 있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메인보드를 달지, CPU를 달지, 쿨링팬을 몇 개를 달지 이런 것들을 다 상담을 해서 마루PC라는 곳에서 조립 PC를 제작을 했는데 진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와 연결되기도 하고, 우리 OTT 같은 거 시청하잖아요. 넷플릭스나 뭐 스트림 같은 거 TV 겸용 모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뭐 내일도 관리하고 TV도 관리하고 뭐 그런 시간들을 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에서 몇 가지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래서 다이어트 젤리 항상 이렇게 담아놓고 입이 심심할 때 얘를 주로 먹고 있고요. 이런 선풍기도 일부러 제 방에 포인트가 블루다 보니까 이런 블루가 들어간 조금 귀여운 선풍기를 최근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하루 종일 일할 때 써요. 얼굴에. 왜냐? 얼굴에 열이 받으면 얼굴이 늙으니까. 이게 멀티탭이에요. 너무 예쁘죠? 약간 오브제 같이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볼트 제품인데 비싸요. 79,000원입니다. 근데 비싼데 약간 그 값을 해요. 왜냐면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다 이제 충전기 선을 꽂아놓고 이쪽에 있는 태블릿 PC나 이제 맥북 같은 것들, 뭐 에어팟 이런 것들을 충전하는 용도로 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책상 위에 선들이 굉장히 깔끔하죠? 나온 것들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게 여러분 멀티탭입니다. 그래서 이 타워 멀티탭이라고 해서 여기 안을 딱 까면
안에 이제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뒤쪽에 블랙 케이블이나 블랙 콘센트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 숨겨놨다고 보시면 돼요. 밑에도 보면 선들이 굉장히 어머 저거 찍찍이 떨어졌다. 저거는 제가 지금 찍찍이가 떨어져서 양해해 주시고요. 제가 다 밑으로 숨긴 거예요. 이제 케이블 선정리에 미쳐있는 유튜버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제품을 사가지고 선정리를 열심히 해서 숨겨놨고, 뭐 서랍도 이렇게 뭐 마우스나 외장하드 같은 거, 여권 이런 거 정리해놓고, 밑에는 잡다한 잡동사니들, 뭐 펜, 뭐 이런 것들 정리를 해두고, 맨 밑에는 이제 종아리 마사지기 자주 쓰거든요. 가전제품들 사용 설명서, 뭐 사는 카드들 이런 거 보관해 두는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에어드레서가 있어요. 이 에어드레스가 완전 꿀인 게 모자나 목도리 같은 거 세탁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리하기도 좋고, 그리고 가운도 자주 세탁 안 하면 물 썩은 데 나는데 저는 이렇게 항상 가운도 돌리거든요. 땀났을 때마다 잠옷을 빠는 게 또 귀찮기도 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이렇게 에어드레스에 넣고 자주 돌리면서 쓰고 있어서 저는 정말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우더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따라란딴딴 따라란딴딴. 네, 이곳이 제 파우더룸과 욕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잠깐 짧게 소개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상판 같은 경우에는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비싸기도 하고 유지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했고요. 인조 대리석은 약간 투명해서 살짝 산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싼 칸스톤 대리석을 쫙 깔아서 얘가 일단 제일 핵심이고, 베르문드 아로아 브래킷 벽등이라고 해서 하나에 14만 원인가 정도 해서 양쪽에 이렇게 딱 달아서 약간 균형미를 줘봤고요. 선전 벽지입니다. 얘가 옐로우예요. 바깥 벽지가 하늘색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확실한 대비감을 주기 위해 컬러를 대담하게 아예 반대쪽으로 선택을 했고, 문양이 네이클로버예요. 그래서 약간 저한테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런 문양이라서 이 벽지를 선택했고, 또 조명 같은 경우에도 1인치짜리로 작은 걸 요청을 해서 이렇게 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여기도 6콘센트 2구짜리 시공을 해서 여기서 이제 고데기 같은 거 쓰고 있고요. 이런 영양제 함도 이런 화장대, 파우더룸과 어우러질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유산균 같은 거 보관해서 쓰고 있고, 제가 자주 쓰는 향수, 른스프레이, 핸드로션, 바디오일, 바디로션, 약간 명품샵 쇼룸 같은 느낌을 내려고 이런 향수장도 3단짜리를 쌌습니다. 서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음각을 다 넣었어요. 너무 예쁘죠? 그런데 여기에 먼지가 겁나게 잘 쌓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를 여기를 다 닦아줘야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예뻐서 용서가 된다. 그리고 이런 손잡이도 유리구슬 느낌 나는 게 국내엔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알아봐가지고 직구로 우리 팀장님이 구매를 해서 이렇게 달아주셨고요. 짠짠짠짠. 성격 보이죠? 네, 아침마다 열심히 챙겨 먹는 건강기능식품들이랑 뭐 눈관리 용품들,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헤어 용품들, 고데기, 롤, 스프레이 이런 것들을 보관해서 쓰고 있고요. 목욕바구니에 넣고 다니는 뭐 클렌징 밀크 이런 것들 소분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세안 밴드, 치실, 면봉, 뭐 손목 밴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쓰는 공간으로 있고, 뭐 이쪽 서랍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기기, 고주파 기기 이런 것들 보관해서 쓰고 있고요. 이 세 개는 안 열려요. 세면대 때문에 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칭미를 위해 페이크 서랍을 달았고요. 뭐 여기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청소용품들을 쫙 정리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고, 뭐 세면대도 잠깐 보여드리자면, 세면대도 그냥 일반 세면대를 놓지 않고 몰딩이 들어간 콜러 제품 쓰고 있고, 이런 수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수선을 넣게 되면 투박하고 안 예뻐가지고 둥글고 곡선형이 있고 이런 몰딩이 들어간 이런 수선들을 다 설치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구강용품이고, 이쪽 같은 경우는 제가 세안용품을 다양하게 쓰거든요. 밀크, 워터, 오일, 뭐 리베나이 리무버, 그리고 치실 이런 것들을 두면서 여기서 제가 시간을 보내는 것 같고, 제 방에서 가장 많은 돈을 들인 공간이 바로 욕실입니다. 이게 다 모자이크 타일이잖아요. 일반 화장실에 비해 몇 배가 더 시간이 걸리고 돈도 정말 많이 썼습니다. 타일 종류가 세보시면 무려 7가지 종류예요. 그리고 만약 큰 타일이 그냥 들어갔으면 줄눈이 뭐 많아봤자 뭐 4, 50개 정도 됐겠죠? 바닥 타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자이크 타일 작은 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 줄눈이 거의 몇백 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이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 생각하시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도 한번 청소를 해봤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전문 클리닝 업체에 맡겨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고 뭐 변기나 세면대 같은 것들은 일주일에 2번씩 제가 직접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샤워기, 수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바라기 모양의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샤워기도 진짜 디테일하게 다 직접 고른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다 귀엽게 포인트가 될 만한 것들을 다 해서 진짜 귀염귀염하게 꾸며봤어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 욕실이 있었는데 화장실을 좀 넓게 쓰고 싶어서 샤워부스로 바꿨고요. 여러분 이게 12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그냥 일반 변기를 두는 게 너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세면대랑 같은 브랜드 콜러 제품이고 얘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독일류의 이런 은각을 넣는 게 굉장히 힘이 들대요. 프랜차이즈 욕실에 조금 더 어울리는 그런 변기를 두고 싶어서 이런 변기를 선택했고 이런 같은 것들은 그냥 민자로 그냥 깔끔하게 해서 여기 뭐 휴지나 청소용품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란딴딴.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실 드레스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공간이 협소하고 별게 없어요. 그냥 시스템 행거 있는 게 끝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서 보시면 이런 시스템 행거는 인테리어 업체에 맡긴 건 아니고요. 레이디 가구라는 곳에서 제가 직접 다 실측을 해서 어떤 것들을 놓을지 다 계산을 해서 시공을 맡긴 거예요. 제가 명품백이 하나, 둘, 셋, 넷, 다요 7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7개 맞춰서 이 6단 선반장을 시공한 거고요. 제가 운동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복 선물을 받는 것도 많고 제가 사는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서랍장 6칸이 다 운동복입니다. 이게 브라탑의 한 3분의 1이 되는 것 같고, 자, 여기는 좀 긴 팔 상의들. 레깅스가 여러분 어마무시합니다. 색색이 정말 다양하죠? 여기는 조금 디비드한 브라탑들을 모아놨고, 여기는 좀 두터운 브라탑 위주로 보관해놨고, 이쪽은 짧은 레깅스들을 이제 보관해서 이쪽 6개가 다 운동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살림 브이로그로 유명하신 분들 보니까 이 정리함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쪽에는 제가 자주 입는 뭐 원피스라든지 자켓이라든지 점퍼 같은 것들을 보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 다락방에 또 드레스룸이 작게 있거든요. 거기에 또 제 옷이 추가로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얘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보여드리자면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가리려고 그냥 인테리어 업체에서 서비스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룸투어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사실 제가 이 방에 제 취향의 모든 것을 다 반영해서 만든 거고 제가 좀 오랫동안 꿈꿔온 모든 것들을 반영해서 만든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다음 2편 랜선 집들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때도 만감부 부탁드려요. 안녕!